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또 밤에 카메라를 잡은 것 같죠? 열흘 휴무를 마치고요. 첫 출근을 했어요. 열흘 동안 베란다로 캠핑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다육이를 봤는데요. 오늘 하루 출근하고 나서도 그새 다육이들이 보고 싶은 거 있죠. 하루 출근했는데 집에 막 돌아오자마자 베란다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사실은 제가 토요일 날 제 차 에마가 퍼졌어요. 그래서 공장에 맡겨놓고 저녁에 퇴근할 때 찾아가지고 오느라고 조금 더 늦었는데요. 일찍 퇴근한다고 해도 정시 6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겨울이니까 또 이렇게 캄캄해요. 지금 날이 추워가지고 베란다 문을 닫아놨는데 꼭 닫아놓은 상태의 베란다 온도가 11도랍니다. 지금 방금 열었어요. 오늘은 이제서 나와 본 거예요. 습도는 52 정도 되는데요.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요. 습도가 50 이상, 60, 70 정도 되면 그래도 한 번씩은 잠깐이라도 이렇게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답니다. 오늘은요,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했는데요. 겨울에도 깍지벌레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벌레가 생기는 거는 계절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름이 훨씬 더 많이 생겨요. 깍지벌레가 생기는 그 환경이라고 할까요? 그 환경은 고온에 건조하면 생긴다고 그렇게 알고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물을 안 주면 깍지벌레가 생긴다라고 알고들 계세요. 근데 이 오해와 진실이라는 게 있어요. 깍지벌레가 물론 고온에 건조할 때 생기는 거 맞습니다. 확률적으로 훨씬 더 많이 생겨요. 그런데 겨울에도 깍지벌레는 생기거든요. 겨울에는 고온도 아니고 문을 닫아놓기 때문에 그닥 건조하지도 않아요. 여름보다는 좀 덜 건조하죠. 근데 깍지벌레가 왜 생길까요? 이 깍지벌레가 겨울에 생기는 이유는요. 환기가 안 돼서 그래요. 이 깍지벌레들이 꽉 막힌 공간 있죠. 그런 곳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겨울에도 이렇게 한 번씩 환기를 시켜주고 공기가 돌게끔 해야 되는데 물론 깍지벌레가 겨울에는 알의 형태로 대부분 이 흙 속에서 날씨가 아주 추우면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제가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거의 뭐 10도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요 깍지벌레도 조금씩 미세하게 움직이고요. 아래 형태로 있다 하더라도 흙 속에서 이 다육이의 뿌리부터 즙을 빨아먹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외관상으로 깍지벌레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다육이는 건강해 보여요. 보이지 않는다 해도 만약에 이 흙 속에 깍지벌레가 이미 오염이 되어서 있다 하면 시간이 지나도록 조금씩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겨울이건 여름이건 상관없이 다육이를 키울 때는 항상 이렇게 하나씩 눈 맞춤하면서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평상시에 이 다육이들이 이렇게 짱짱하니 굉장히 건강해 보이잖아요. 내가 평상시 보던 모습에 아이 모습이 있어요. 요 아이 모습이 조금씩 언젠가부터 좀 달라 보인다. 틀려 보인다. 또 한 가지는 물을 줘도 물 흡수를 하는 게 달라요. 다른 아이들은 물을 주면 이 전체적으로 입이 단단해져요. 제가 백봉을 얼마 전에 물을 줬는데요. 마른 잎을 잘라줬어요. 그리고 로제트가 이렇게 작아졌는데 물을 먹고 아주 단단해요. 근데 벌레가 혹시 생기면은요. 가운데 생장점이 있는 데는 단단한데 가한 잎장에는 물 반응을 하지 않고 쭈글쭈글 말랑말랑 그런 표시를 내요. 어쨌든 평상시와는 다르게 다육이가 왠지 건강해 보이지 않는 느낌이 와요. 지금은 원인이나 뭐 이론성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보다는 이 다육이 상태를 보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육이가 평상시에 모습하고 조금 다르다. 물을 주었을 때 반응하는 그 변화가 조금 다르다. 뭐 이런 거를 조금씩 체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금방 생기진 않죠. 다육이를 오래 키우다 보면 느낌으로 감으로 와요.
감으로 와서 요 아이가 만약에 벌레가 생겼다고 하면 가운데 생장점에는 물 반응도 하고 단단하니 쨍쨍해요. 그런데 간잎장, 주로 깍지벌레가 생기면 간잎장은 물을 주어도 물을 흡수하지 않고 잎이 쭈글거리고 말랑거리고 그렇게 생기거든요. 보통적인 건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육안으로 봤을 때 그 투명한 물엿처럼 끈적거리는 그 액체 같은 물방울 같이 맺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깍지벌레의 초기 배설물이에요. 그 배설물이 시간이 지나면 까맣게 침전물처럼 다육이 얼굴에 묻거든요. 그런데 그 물방울처럼 보이는 걸로 발견을 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일찍 발견을 한 거거든요. 겨울에도 언제든지 깍지벌레가 생길 수 있다 생각하시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아이들 얼굴을 골고루 살펴보는 게 좋고요. 벌레가 흙 위로 올라오지 않고 알아보는 방법은 아까 바로 전에 그 입장으로 관찰하는 방법 그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그 물방울처럼 내가 물을 주지 않았는데 베란다에 이렇게 창문도 딱 닫혀 있고 겨울에 물을 많이 아끼잖아요. 물을 주지 않고 천장에서 뭐 이슬이 맺혀서 떨어질 이유도 없고 한데 다육이 얼굴에 반짝하고 물방울처럼 뭔가 보인다 싶으면 그 아이를 자세하게 관찰을 해보셔가지고 그 물방울 맺힌 거를 이렇게 만져서 보시면은요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깍지를 일단 의심을 하시고 그럴 경우 요 다육이를 옆에 있는 다육이하고 떨어뜨려서 격리를 시키세요. 분리죠. 우리가 그 코로나를 걸리면 격리하듯이 이 아이도 격리를 시켜야 돼요. 조금 떨어진 곳에 최소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두고 이 아이에게 일단은 살충제를 살포를 해줘야 되겠죠. 입장에 골고루 묻게 그렇게 살포를 해주시고 2, 3일 간격으로 반복해서 살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겨울에도 베란다를 조금 따뜻하게 관리하는 경우에는 겨울에도 깍지벌레가 입장하고 입장 사이라든가 그 하엽진 곳에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 하엽진 틈 사이에 벌레가처럼 하얗게 아주 깨알 같아요. 참깨알 보다 조금 더 작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색깔은 하얗네요. 그런 게 보인다 하면 핀셋으로 건드려서 요게 톡 터지면서 물기 같은 점액이 묻는다 하면 100% 깍지벌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솜뭉치처럼 꼭 솜이 입장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그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도 깍지벌레의 배설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핀셋으로 잡아당기면 그 목화솜 늘어나듯이 쭉 가게 길게 치즈 늘어나듯이 그렇게 늘어나요. 그것도 솜깍지벌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발견이 될 때도 역시나 살충제를 직접 살포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요. 한 번에 잡을 수가 없어요. 벌레가 내 눈에 띄인다 할 때는 조금 늦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늦었더라도 그래도 약을 2-3번 살포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흙까지 뿌려주시면 좋은데 겨울에는 이 아이들이 물을 빵빵하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트기하고 다육이 얼굴에 살포를 해주시는데 그래도 깍지 병증이 계속 보인다 싶으면 이런 아이들은 뽑으셔야 돼요. 겨울에도 뽑으셔가지고 일단은 깨끗한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해주세요. 세척을 해서 뿌리 사이사이까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2, 3일 또 바짝 말리세요. 그 수분기를 말리셔야 되겠죠. 말리다 보면 그 틈 사이에 깍지가 혹시라도 다 깨끗하게 씻어 있지 않다 하면 보여요. 보이는데 그런 때는 한 번 더 씻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깨끗하게 정갈하게 씻어졌다 하면 2, 3일 말리고 나서는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전에 있던 혹은 완전히 버리셔야 되고 화분도 완전히 소독을 하셔야 돼요. 화분 소독할 경우에는 살충제 약을 뿌려서 소독을 하셔도 되고 제일 좋은 방법은 끓는 물에 튀기는 거 그것도 아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과산화수소나 베이킹소다물 또 락스 한두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고물에 담궜다가 바싹 말려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괜찮다 싶을 때
새흙에 깨끗이 소독된 화분에 분갈이를 다시 해주시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된답니다. 근데 이 깍지벌레가요, 방수 능력이 있다는 거 아세요? 깍지벌레 자체는 물에 씻으면 흘러서 내려가긴 하지만 죽지는 않아요. 씻어서 낼 뿐이죠. 그리고 특히나 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식별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 알까지 박멸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그 뿌리에다가 뽑았을 때 살충제를 충분히 뿌려가지고 말려주시는 게 좋답니다. 그래서 다육이는 생기는 원인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온, 건조할 때 생기고 또 습하거나 환기가 안 되고 딱 막혀 있는 공기가 탁한 그런 곳에 생긴대요. 그리고 내가 잘못 키워서 벌레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다육이를 데려올 때 흙에 묻혀올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의 옷에 묻어서 올 수도 있대요. 그리고 바람으로도 깍지벌레 알이 날라서 들어올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날라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여름이 봄, 가을 이때가 많고요. 날씨가 추울 때는 이 벌레들도 많이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떨어진다는 것 뿐이지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항시 사계절 내내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다육이 얼굴을 하나하나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환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겨울에는 고온 건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깍지벌레가 좀 아무래도 덜 생기겠지라는 마음을 다들 갖고 계시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확률은 확실히 떨어져요. 그렇지만 전혀 안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고 관찰을 하셔야 한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깍지가 벌레가 생기는 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굳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생기는지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다만 다육이를 키우면서 다육이 건강 상태가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뭔가 평소와 다르다, 입장에 쭈글거림이라든가 액체가 묻어 있다든가 검은 점이 생겼다든가 뭐 그런 반응, 그리고 물을 주어도 물의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 쭈글거리는 입장이 계속 있다, 뭐 이런 약간의 평상시와 다른 느낌, 그거면 돼요. 그러면 걔가 꼭 벌레 아니라도 어딘가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며칠을 계속 관찰을 하시고 벌레의 원인인지 물음의 원인인지가 며칠 사이에 반응이 나타나요. 물음의 원인일 경우에는 입장의 색깔이 변하겠죠. 근데 깍지가 벌레가 생겼을 때는 입장의 색깔이 변하진 않아요. 다만 쭈글쭈글 간 입장이 쭈글쭈글거리고 물을 주어도 그 쭈글쭈글거리는 입장이 펴지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생각을 하시고 매일매일 다육이 생장점, 그리고 하엽, 그리고 입장의 밑면에 많이 생기거든요. 목대, 입장하고 목대 사이 그런 데를 조금씩 틈틈이 이렇게, 제가 그랬죠, 카메라 렌즈를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 하얀 점 같은 거, 검은 점 같은 거, 그런 거를 유심히 보시면 좋답니다. 자, 오늘은 대충 이렇게까지만 하고,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만 하루 됐는데요. 아침에 출근하고 첫 출근인데 그새 아이들이 보고 싶어가지고요. 이렇게 설명드리는 중간중간에도 하나씩 쳐다보게 돼요. 이쪽은 지금 문을 열어놔서 환기를 시키는데도 구도고 습도가 금방 내려갔죠. 여기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되면은요, 2도 뭐 그 정도로 내려가요. 근데 그때쯤 되면 제가 창문을 닫아준답니다. 제가 촬영할 때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는 거는요, 아이들 베란다 온도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창문을 딱 닫아놓으면은요, 제 목소리가 울려가지고 이 녹음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추워도 이 베란다 촬영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창문을 잠깐이라도 열어놓는답니다. 그리고 나서 촬영을 마치면 닫아줘요. 뭐 지금 이렇게 추운데 짱이맘은 뭐 항상 창문 열어놓고 지내는 거 전혀 아니랍니다. 저도 추울 때는 아주 틈도 없이 딱 닫아줘요. 요즘같이 영하 뭐 5, 6도를 오르내리고 할 때는 밤에 거의 닫아주고요. 거실 쪽 문을 열어서 그렇게 관리를 한답니다. 오늘 예쁜 모습 조금만 보여드릴까요?
아까 설명드리면서 한 번씩은 지나가 봤는데요. 이거 레드글로우죠. 이 아이는 겨울 때라 하엽을 이렇게 마른 잎을 자꾸 지고 있어요. 뭐 겨울이라 그러려니 하고 있답니다. 이거 멜로우 옐로우인데요. 얘도 지금 햇빛이 부족해서 지금 요 생장점 있는 데가 위에서 찍어서 그렇죠. 밑에서 보면은 살짝 이렇게 솟으려고 올라오려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웃자라려고 하는 조짐이거든요. 근데 뭐 요 정도는 겨울에 괜찮아요. 100% 웃자라지 않게 관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좀 덜 웃자라게 이것도 조금 솟았죠. 이렇게 덜 웃자라게 최대한 관리를 하셔가지고 뭐 봄 돼서 다지면 다시 또 예뻐지니까 웃자라는데 너무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정말 막 콩나물처럼 표현하기로 콩나물처럼 길게 키만 큰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아이들만 햇빛 쪽으로 나서 더 이상 웃자라지 않게 그렇게 관리하시고 매일매일 눈 맞춤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는 것도 저녁에 하루의 낙이죠. 이 아이가 밥그림인데요. 이 연꽃 모양이 전혀 아니에요. 거의 뭐 삼각형이죠. 그런데 이렇게 물은 기가 막히게 들었죠. 이 밥그림이 꽃 모양만 예쁘면 정말 예쁜 아이인데 여름에 화상이 펴가지고 제가 이 모양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거의요 저희 베란다에서 이렇게 찌그러뜨고 있는 아이가 많아요. 이 아이가요 제가 햇빛 방향이 창문 쪽에서 오는 햇빛만 생각을 하고 한 방향으로 저쪽으로 얼굴을 향하게 돌려줬어요. 며칠 전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 아이가 LED 등 바로 밑에 있잖아요. 저 LED 등을 향해서 얼굴을 삐뚤고 있는 거를 이제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반대로 돌려줬어요. LED 등을 등지게 이렇게 화분을 좀 돌려줬답니다. 그걸 모르고 햇빛 방향만 생각한 거 있죠. 겨울에 햇빛이 부족한데. 요거 돌기말이야 금인데요. 햇빛이 부족해서 어리기도 하고 해서 돌기는 생기지 않는데 이 아이가 지금 물이 고픈 상태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우유를 조금 솟으려고 하죠. 이것도 조금 웃자라는 기미가 살짝 있답니다. 그래도 뭐 다른 아이들은 아직은 형태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보면서 저도 걱정이 돼서 눈맞춤 하기도 하고 보고 싶어서 눈맞춤 하기도 해요. 이 아이 투나잇이죠. 하루 한 번씩은 거의 눈도장을 찍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알렉산더랍니다. 저희 베란다에서 아이들이요. 요즘 춥게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물을 들임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 매직진 물도가 많이 빠졌어요. 아우 제일 예뻤었는데 요새는 아주 물도 빠지고 얼굴도 쪼그려들고 좀 못생겨지고 있답니다. 그래도 대체로 건강한 것 같고 이 아이가 입장을 안 벌린다고 해서 저면관사 했다고 했잖아요. 살짝 벌린 듯 하긴 한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슈퍼클론이고요. 이 자리가 아기별이 있었는데 제가 자리를 물 주고서 바꿨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저 아마 밑에 있을 거예요. 밑에. 지금 못 찾겠어요. 이거는 칼리스터랍니다. 이 아이도 물이 많이 빠졌고요. 지금 분이 적어서 얼른 초봄에 제일 먼저 좀 몸에 맞는 화분을 갈아줘 입혀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보실래요? 요게 제가 며칠 전에 데리고 온 섭시실리 금이에요. 지금 불빛 때문에 아이 색감이 잘 안 보이죠? 예쁘죠? 요거는 목대가 없어요. 아직 그 목대 형성을 하고 수영을 형성하지 않았는데 저 입장 색깔이 예뻐가지고 얼마 전에 데려다 놓고 한 일주일 지나서 분갈이 해준 것 같아요. 요 예은분에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앉혀주었는데 어려서 아직 뭐 치마를 입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겨울 동안 요 안에 요 자리에 있으면 치마를 입겠지요. 각오를 하고 있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눈 맞춤하면서 요거 엘사예요. 엘사가 지금 정신없이 하엽도 많이 지고 이러고 있지요. 요것도 조금 하엽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해줬는데도 겨울이라 물을 아껴서 주니까 한 열흘만 지나도 이렇게 하엽을 만드는 것 같아요. 자, 대체적으로 이렇게 건강하니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생장점 하나씩 이렇게 관찰하고 그리고 오늘 밤은 편안하게 자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답니다. 뭐 크게 이상 징후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자, 여러분들도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눈도장 찍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변화하는 모습이 있다 하면 의심을 한번 해보시고
집중적으로 그 아이를 관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간주인데요. 예쁘죠? 요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요거 아는 분께 선물을 갈 건데 빠뜨리고 못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분갈이 해서 베란다에서 조금 키우다가 좀 봄 되면 보내드릴까 하고 있는 아이랍니다. 핑크색이 아주 예쁘죠? 어리지만 성격 순하고 정말 예쁜 아이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베란다 소식, 저도 제 다육이들을 하나씩 관찰하면서 집에서 있는 베란다나 뭐 옥상, 아직은 현재는 옥상에는 없겠죠. 거의 뭐 거실이나 베란다에 들어와 있겠죠.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세세하게 관찰하면서 힐링도 하시면서 이상 징후가 있나 없나 뭐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짱이만 베란다 소식 오늘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